혹시 당신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을 모르게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생활 방식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주지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조용히 느끼는 것, 바로 작은 습관들이 가족, 친구, 낯선 이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단점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존중받는 이미지를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는 미묘한 태도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이런 태도들이 사람들과의 연결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거리를 만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초대입니다.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주고 있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자신감과 품위, 그리고 존중을 되찾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자기 성찰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발견하게 도와주며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계속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로 여겨집니다. 어르신이 외모에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느낍니다. 극단적인 방치가 아니라 며칠째 같은 한복이나 코트를 입고 있다거나 빗지 않은 머리 정리가 안 된 손톱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의외로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정한 외모는 단순히 멋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줄거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신경 쓸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손주들은 말은 안 하지만 눈치챕니다. 살짝 거리를 두고 앉는다든가 방문 시간을 줄인다든가 스킨십을 피하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외모가 전달하는 메시지,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의 영향을 받는 거죠. 한국처럼 어르신에 대한 예우가 중요한 사회에서조차 기준이 느슨해졌다고 느껴지면 따뜻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거나 아이돌처럼 꾸밀 필요는 없지만 깨끗한 옷, 단정한 머리 정돈 된 외모는 인식을 바꿉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를 아끼고 당신의 존중도 소중히 여긴다. 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에너지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그 에너지가 긍정적일 때 품위와 따뜻함,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어르신의 이미지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말 조심하자 하고 스스로를 제어하던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한국에서는 조화와 간접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기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 말은 그냥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어른의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갖기 때문에 그 말이 누군가를 고개 숙이게 만들거나 화제를 돌리게 한다면 지혜가 아니라 판단처럼 들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직업, 결혼, 육아 방식에 대해 한마디 던진 후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야 라고 말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말했지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려 있는 말투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공감 없는 직설은 충고가 아닌 비판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도 정면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전화 횟수가 줄고 대화가 짧아지고 감정의 문을 닫게 됩니다.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조화를 이룰까? 불편함을 줄까? 이 말을 손주에게도 할 수 있을까? 만약 아니라면 말투를 조금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 경험은 보물입니다. 그것이 친절과 존중을 담아 전달될 때
사람들은 귀 기울이고 존경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반대로 말에 비꼼이나 판단이 담겨 있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의 힘이 관계를 잇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고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세 번째, 너무 오래된 옷이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복도 그렇고 가정의 비법 레시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잘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는 것은 의도치 않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켓이 해졌거나 예전만큼 잘 맞지 않는 바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하니까 그대로 입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모가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최신 유행을 따라가거나 20대처럼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맞는 옷차림을 통해 나는 현재에 관심이 있고 내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몸에 잘 맞는 옷, 예를 들어 모던한 한복이나 단정한 외투 하나만 있어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당신도 존중한다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추석 모임에 30년 전 옷을 그대로 입고 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의 표현 방식도 달라집니다. 옷장을 조금만 정리하고 몇 가지 핵심 아이템만 추가해도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변화에 적응하며 지금의 나를 아낀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됩니다. 한국에서는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는 어르신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깁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품격과 자부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네 번째, 대화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의 지혜를 존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전통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넘어서서 혼자 말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제를 꺼냈는데 그에 대한 과거 경험을 길게 이야기하면서 조언이나 의견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10분이 지나가고 다른 사람은 말할 틈이 없을 수 있어요. 당신은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 듣는 사람은 말할 기회를 잃은 채 대화를 피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화에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대화가 늘 한쪽으로 흐르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전화도 줄고 방문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멈추고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한마디가 길고 긴 이야기보다 더 큰 대화의 문을 엽니다. 상대방이 서툴러도 실수가 있어도 그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매우 귀중하고 특별합니다. 다음 대화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가? 그 작은 인식의 차이가 인간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종 가벼운 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입는 옷, 말투 혹은 K-팝을 향한 열정을 지적하게 됩니다. 본인은 단순한 관찰이나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존중이 상호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난 널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시대가 더 나았어. 자녀나 손주들은 판단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말이죠. 이런 태도는 지혜롭게 보이기보단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스마트폰 시대까지 모든 세대는 저마다의 고난과 성취가 있습니다. 비판은 벽을 만들지만 공감은 다리를 놓습니다. 요즘 애들은 게을러 라고 말하기보단 요즘처럼 기술이 많은 시대에 사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호기심이 진정한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세대가 진심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그들은 조언을 구하며 당신을 멘토로 여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영향력은 판단이 아닌 공감에서 나옵니다.
지혜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나들며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현대의 예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크게 이야기하거나 이어폰 없이 핸드폰 동영상을 틀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행동은 금세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미묘한 거리감, 어색한 침묵으로 그 메시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야. 한국 문화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버스에서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카페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등의 작은 행동은 지금의 시대에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통화를 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소한 예절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손주들, 동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배려를 느낍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낮추고 줄 설 때 거리를 유지하며 이어폰을 사용하는지 말입니다. 이런 습관을 따라하면 당신이 오늘날의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공손한 태도로 움직이는 어르신은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조용한 존경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 이야기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방문, 약 복용, 새로운 건강 습관들이 자연스레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어르신의 건강을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항상 병이나 증상 이야기로만 흘러가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 이야기나 약에 대한 이야기들은 본인에게는 단순한 하소연일 수 있지만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좀 더 따뜻한 연결을 원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건강 이야기도 나누되 기쁨을 주는 이야기들도 함께 해보세요. 최근 본 드라마는 어땠는지, 직접 담근 김치 맛이 어땠는지, 공원 산책이 기분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신이 단순히 환자가 아닌 삶의 지혜와 온기를 지닌 사람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을 가족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건강 이야기와 더불어 열정을 함께 나눌 때 가족은 더 가까워지고 분위기는 밝아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웃는 순간은 마음의 작은 치유제가 됩니다. 여덟 번째, 오래된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과 책임, 가족 중심의 가치가 깊이 존중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을 아예 거부할 경우 세대 간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라거나 내 방식이 정답이야 같은 말은 벽을 쌓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 역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듣지도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고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화를 꺼리게 되고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열린 마음은 당신의 가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듣는 자세입니다.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 더 이야기해줘 라고 말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상호 존중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태도는 강한 신뢰를 쌓아주며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어르신은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아홉 번째, 공동 공간에 대한 배려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속도는 느려지고 몸은 자연스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붐비는 도시에서는 주변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 서거나 마트 통로를 막거나 줄 설 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은 의도는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피하거나 한숨 쉬는 것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공동 공간에서의 배려가 공동체 의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잡한 장소에서 한 발짝 비켜서거나 길을 막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은 타인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주변을 살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배려는 지금도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가족과 이웃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을 눈여겨봅니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어르신은 말 없이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10번째, 시대에 맞지 않는 유머 사용입니다. 유머는 선물입니다. 한국에서도 웃음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여주는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모를 놀리거나 고정관념에 기반한 농담은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라고 해도 오늘날 한국에서는 다양성과 존중의 감각이 커지면서 이런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포용의 문화를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웃음보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지 당신의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머를 바꾸는 것은 웃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자신을 웃음 소재로 삼는 등 따뜻하고 자조적인 유머는 세대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든 동네 모임이든 상대를 존중하는 유머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매력을 가집니다. 11번째, 타인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포기해버리는 태도는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책임감이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나 차 한 잔 끓이기까지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너가 해 난 못해 라는 말은 게으름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보려는 시도는 강한 인상을 줍니다. 카카오톡을 익히려 하거나 직접 인삼차를 끓여보는 모습은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자립적인 태도는 깊은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작은 시도라도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은 당신이 단순히 나이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은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12번째, 항상 오르려는 태도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겸손이 미덕입니다.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말하는 태도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바로잡거나 새로운 생각을 단번에 무시하면 젊은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그들이 말을 멈추는 건 존경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지혜는 균형에서 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시각도 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말보다 경청이 많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한 멘토로 여깁니다. 당신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제 12가지 습관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해당되는 점이 있었나요? 혹시 하나라도 살짝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을 담은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한국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동네에서도 당신의 존재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 귀 기울이는 태도 하나, 걸음걸이 하나가 남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변화를 선물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습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